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ASP.NET Core 시그널 아래에서 오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버티컬 슬라이스 아키텍처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은 보시면 시그널 R 밑에 채널 허브가 있고요. 채널 허브에 관련된 내역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그널 R에 대한 것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REST API를 추가해서 API를 통해 특정 클라이언트들이 푸시하도록 해 볼 거예요. 꼭 웹소켓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API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rogram.cs에서 간단한 API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미니멀 API가 요즘 많이 유행을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미니멀 API로 구현을 해 볼 거예요. 자, 내용은 저희가 이전에 웹소켓 쪽 시그널 R을 통한 웹소켓에 전달하는 이 내역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크리에이트 채널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샌드 메시지 같은 것들에 대한 처리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모든 애들한테 나가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특정 API, 그러니까 특정 클라이언트에다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푸시 라우터라고 라우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오픈 API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허브 컨텍스트를 받아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허브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그룹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ll에서 모든 유저한테 보내는 거고, 여기는 유저 해가지고 특정 유저한테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지금 똑같죠? all이나 유저나.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다가 채널 아이디만 보내면 다 보내지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채널 아이디를 보내면 모든 유저에게 다 보내질 거고, 유저는 유저의 조인 아이디만 보내면 해당 유저한테만 보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사실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해요. 어떤 유저에게 보낼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고, 만약에 DB에서 그룹 관리를 할 수 있다면 all과 유저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펑션을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채널 메시지 허브 같은 경우 어떤 내역이 있는지, 채널 메시지 인포 있죠. 채널 메시지 인포, 저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저거 내역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rom body는 자, Alt Shift F10번 눌러보시면 from body에 대한 내역이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ASP.NET Core MVC라고 있죠. 이거를 자동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API의 구성은 끝났어요. 자, 실행해 보시면 이 녀석이 3레벨이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는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푸시 올이 하나 떴고요. 푸시 유저가 떠있죠. 네, 이런 식으로 떠있고 얘들이 뭔가 실행하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뭔가를 하면 어떤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API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API를 이렇게 구성하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program.cs에서 미니멀 API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아마 각각을 좀 분리를 해야 할 겁니다. 이 내부에 지금 아주 간단한 한 줄짜리 명령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로직이 길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program.cs 파일에서 처리하다 보면 program.cs 파일이 몇천 라인 될 수도 있고 몇만 라인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폴더별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ertical slice architecture를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방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할 거니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다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features라고 아주 간단한 폴더를 이렇게 features라고 하나 만들고요. 이제 우리가 push라는 하나의 그룹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을 하나의 push라는 기능으로 보고요. push라고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push에 지금 우리는 all이라는 거하고 유저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또
하위 기능이죠. 그것들을 각각을 저희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능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다 push all .cs 하나는 user.cs라고 복사해서요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도 유저라고 해야겠죠. 자, 이 기능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점은 program.cs에서 이 라우터에 대한 내역들이 필요하죠. 라우터가 지금 특정 맵포스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대체 어디에서 해줘야 되나 궁금할 거예요. ASP.NET Core 웹 API에서 미니멀 API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컨트롤러를 사용하든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관련된 내역들이 처리되도록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니멀 API를 쓰기로 했었고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엔드포인트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C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에서 컨트롤러 관련된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엔드포인트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하려면 약간의 트릭이 조금 필요해요. 트릭 또는 스킬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젝션하고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디펜던시 인젝션에서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iEndpoint라는 걸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엔드포인트에 특정한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program.cs에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그걸 호출하면 이 엔드포인트에 구현된 모든 푸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애들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엔 푸시만 있는데 유저도 있을 거고 로그인 처리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기능들 채팅이라 그래서 채팅에 대한 내역들 처리하는 내역도 있을 거고요. 유저 말고 우리가 어떤 쇼핑몰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장바구니 같은 거를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1대1 메시징 처리를 위한 휘스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능을 하나의 폴더들을 따로따로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카테고리도 만들 수 있고요. 쇼핑 카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의 폴더가 있을 때 각 폴더에 엔드포인트를 따로 만들고 그 엔드포인트들에 정의된 엔드포인트를 program.cs에서 매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현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요. 자, 우리는 일단 인젝터블 iInjectable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그거는 디펜던시 인젝션을 처리하는 스크럽터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일단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폴더 구조를 만들었으니 자, endpoint.cs에서 라우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스크럽터를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R 템플릿에다가 설치를 할 테니까요.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하시고요. 저 시그널R 템플릿 프로젝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로 이동한 다음에 .NET add 패키지 하시고요. 스크럽터라는 거를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쪽에 패키지에 스크럽터가 하나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shared라는 걸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 shared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전체 시그널R 템플릿 전체에서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shared shared라고 하고요. iInjectable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add해서요. 폴더 iInjectable injectable이라고 그냥 만들게요. injectables 그리고 파일 이름을 iInjectable이라고 만들게요. 인터페이스라는 의미예요. new 클래스로 그냥 만들게요. 여기 인터페이스 나오네요. iInjectables.cs 이렇게 하면 퍼블릭으로 하나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거냐면 인젝터블이라는 게 있고요. 트랜지엔트, 스코프, 싱글턴이라는 걸 줄 거예요. 이건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SP.NET Core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은 트랜지엔트라고 계속
뭐 실행할 때마다 생성되는 인스턴스가 있고요. iScope이라 그래서 리퀘스트 동안에 생성되는 스코프이 있고요. iSingleton이라 그래서 모든 클라이언트들 스코프이 다 공유하는 하나의 싱글톤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다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program.cs로 이동해 보세요. program.cs로 이동해서 builder.service-scan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음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쯤에다가 자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from entry assembly라고 하면 시작 assembly로부터 그 읽어와서 DLL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시그널 템플릿 프로젝트의 DLL 거기서부터 add class 해서 self with interface라고 그래서 인터페이스하고 그 자신의 그 클래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클래스에 또 다른 인터페이스들도 있잖아요. 다른 것들도 상속했겠죠. 그쪽도 다 알아서 자동으로 레지스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iTransient, iScope, iSingleton에 대해서 각각의 트랜지엔트 라이프 타임, 여기는 스코프, 여기는 싱글톤 라이프 타임으로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크럽터 가지고 자동으로 디펜던트 인젝션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해야겠죠. builder services add scope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add transient 해서 각각을 하나하나 다 선언해 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거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는 거예요. 이 위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처리하기가 약간 힘든 게 아예 HTTP 컨텍스트 액세서는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호출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만약에 요걸 상속한 다른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어차피 iInjectable, iTransient나 iScope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iSingleton, 요거는 iScope로 넣으면 처리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구현하는 그 방법의 차이겠죠. 그 다음에 shared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또 이번에는 왜 추가하냐면 iEndpoint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iEndpoint.cs 자 이렇게 해놓고요. iEndpoint는 저희는 트랜지엔트로 할 거기 때문에 iTransient를 상속하도록 임플리먼트가 아니죠. 상속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의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건데요. 얘는 add endpoint라고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endpoint router build라고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상속받아서 주입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iEndpoint를 하나의 폴더 안에다가 넣을 거라서 폴더를 추가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terfaces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요 안에다 넣겠습니다. 넣고요. 얘는 인터페이스 밑에 있도록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인터페이스 밑에 있는 거를 엔드포인트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using 해서 그리고 endpoi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을 여기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우트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라우트를 가지고 엔드포인트에 구현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저기 만들었던 program.cs의 요 내역들을 저쪽에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수정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그냥 넣어줄 거예요. 근데 AP가 아니고 라우츠가 되겠죠? 이 녀석이. 라우츠 그룹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후에 all.cs 또는 user.cs에 있는 내역을 얘가 호출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우리는 미디에이터라는 거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NET add 패키지 mediate r이라는 거를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름을 제가 조금 틀렸어요. r이죠. 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이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요 내역들 조금 줄일까요? 네. 이 녀석도 Alt Shift 10번 눌러가지고 F10번 눌러가지고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추가가 되죠. 그리고 요 내역들 요거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add와 유저에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mediate R 설치를 했으니까 각각의 mediate R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또 필요해요. 저희는 베이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인터페이스 밑에다가 mediate R이 주고받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베이스 리스판스라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자, API가 기본적으로 뭐 리스판스 처리를 할 텐데 그 리스판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 리스판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add에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고요. 베이스 리스판스라고 그냥 할게요. 자, 이름은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하나 지어 놓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all과 여기 유저를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all.cs를 수정을 할 건데 저 클래스 all에서 커맨드 리스판스라는 걸 만들 거고요. 자,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요. 그래서 클래스의 커맨드 리퀘스트는 리스판스라고 나올 거고, 자, 리스판스는 베이스 리스판스를 상속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커맨드 핸들러를 만들어서 이 커맨드 핸들러가 미디에이터로부터 온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iToken Generator 요거는 필요 없죠. 왜 이런 게 있는지 지우고, 그 다음에 iRequest 핸들러하고 그걸 가지고 커맨드 리퀘스트가 오면 리스판스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매핑을 해 놓으면 우리가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여기 엔드포인트에서 보내게 되면 커맨드 핸들러에 이 핸들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대부분의 강의들 보시면 미디에이터를 이용한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보셨다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원래 저희가 엔드포인트에서 구현하고 있던 이 부분이 저쪽 all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저 엔드포인트의 내역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겠죠. endpoint.cs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await hub context client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미디에이터 관련된 처리를 할 건데 이 i hub context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에서 i 미디에이터 통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tor 이라고 할게요. 자, 미디에이터라고 선언을 하고 이 미디에이터 가지고 mediate.send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를 보낼 거예요. 자, 리퀘스트도 이제 변경이 되겠죠. 채널 메시지 인프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다른 걸로 바꿔야겠죠. 어떤 형태로? all command command request라고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됐어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 mediator send request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유저 쪽도 똑같이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유저도 자, 똑같이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유저도 뭐 다른 게 없습니다. id 메시지 똑같이 받아놓고, 그리고 커맨드 핸들러 쪽 처리를 하도록 추가를 해줄 거예요. 내용이 똑같다 보니 굳이 뭐 다른 건 없어요. 자, 채널 허브 가지고 뭐 하고 똑같죠? 리시브 메시지에서 처리하고 리스판스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디에이터 샌드하고 보내도록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복사를 해버릴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 대신 all이 아니죠. 우리는 유저라고 했으니까 user.command 라고 하시면 처리가 끝납니다. 그럼 program.cs에서 우리가 선언했던 요걸 막아버렸죠. 네, 막아버렸고, 이제 이 아마 채널 메시지 인포 요 녀석도 안 쓸 거예요. 자, app 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왜냐? 우리는 지금 features의 all user 그리고 endpoint를 했는데 이 endpoint를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program.cs에서 호출해 봐야 이 미니멀 AP에서 자동으로 등록된 푸시라우터, 맵호스트처럼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이 app.run에서 요 녀석들을 다 등록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엔드포인트를 주로 직접 호출해 갖고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익스텐션 메소드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제 익스텐션 메소드 처리하는 부분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shared 밑에 extensions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extends extensions라고 만들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add 클래스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익스텐션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static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tatic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public static void map and point 라고 할게요. 그리고 this 웹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면 self라고 해서 이름을 짓고 요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익스텐션 메소드가 되겠죠. 자, 엔드포인트를 다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 self라는 서비스이즈에 구현되어 있는 get 서비스이즈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i 엔드포인트라고 했죠. 자, 요걸 위해서 필터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 가로 하시고 투리스트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 for each 하셔가지고 이제 엔드포인트를 가져오면서 뭔가 처리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뭐 하면 될까요? 여기서 endpoint.add endpoint 이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i endpoint가 구현된 모든 엔드포인트를 찾아서 그 엔드포인트에 있는 라우트 정보들을 자동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program.cs에서 얘를 호출하도록 하면 작업은 끝나겠죠. 자, 한번 볼까요? app 맵허브 어쩌고 되어 있죠. 여기 위쪽, 여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밑에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app.map endpoint 여기서 호출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도 비슷하게 처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하고 똑같은 코드는 아니겠죠. 내부적으로 뭐 애트리뷰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리플렉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합니다. 아까 저희가 미디에이트를 하나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서비스에는 아직 추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미디에이트를 사용하겠다는 명령을 넣어줄게요. 자, add mediator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핸들러가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register services from assembly라고 하고요. type of 자, 이 프로그램에서 할 테니까요. 프로그램 assembly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트리가 자동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시그널 템플릿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F6번 눌러서 실행을 하시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해보면 제가 알기론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스웨거에서 아주 간단한 에러가 났어요. 자, 이게 왜 났냐면 스웨거 쪽에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뭐 플러스가 어쩌고 점이 어쩌고 그러면서 스키마를 처리할 수 없다고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기본적인 스웨거 겐을 이용했잖아요. 이 스웨거 겐이 서치 버클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용했던 이 push all 가볼게요. 가보시면 all 밑에 내부 클래스가 있어요. command response 이런 걸 이용하도록 해놨는데 all.command all.response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자동으로 스키마가 변환이 되면서 all plus command
all 플러스 response라는 말도 안 되는 타입을 지정합니다. 버그죠, 일종의.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이거에서 처리하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이거 겐을 약간 변경을 할 건데요. 어차피 세이거 겐에서 우리가 세이거 쪽에서 처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시그널 아래 베어러 토큰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원래 처리하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오소라이즈 토큰에 대한 내역을 처리하도록 안 해놨기 때문에 그 add 세이거 겐에서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오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을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여기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program.cs로 이동하셔서 요 녀석 지우시고, 자, 약간의 변형입니다. 자, 세이거 겐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베어러 관련된 내역 처리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에러가 났던 건 요거 때문이죠. 그래서 커스텀 스키마 IDS X 플레임 가지고 와서 replace에서 플러스를 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플러스라는 타입을 C샵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처리가 됐죠. 우리가 해야 될 내역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아마 여기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지 않네요. 자, 에러가 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Authorization Required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Authorization 관련된 내역이 여기에는 처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드포인트에서 그 관련된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map post 이후에 점 require authorization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authorize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require authorization에 또 이름도 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플러시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원래 플러시를 여기에다가 뭐라고 지정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 플러시를 가지고도 에러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채널 허브 authorization 플러시를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해볼게요. 여기에서 넣고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혹시 여기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 라우터 기본적으로 넣으면 이 양쪽에다가 넣어야 될 거를 한쪽에만 처리할 수 있겠죠. 저긴 그룹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럼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처리하던 게 똑같이 처리가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지워버리고 좀 간단하게 하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몇 번 눌러서 다시 실행해보고 이번에도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푸시 오래 들어가서 try it out 하고 execute 누르면 자, 에러가 났죠. 자, 이런 오류가 나는 이유를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원래 저희는 지금 오소라이즈 관련해서만 처리하고 있는데 얘들은 무조건 add authentication이 필요하다고 에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요, add authentication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근데 add authentication 추가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크게 없거든요. 자, 이걸 추가하려면 그래도 혹시 저걸 아예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추가를 해서 없애 보겠습니다. 자, 세이거 맨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add jwt bearer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인스톨이 안 돼 있죠. 자, 인스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스톨을 해줄 겁니다. 시그널 템플릿에서 .NET add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Authentication JWT Bearer라는 걸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하고 나서
다시 에러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푸시 올로 들어가세요. 똑같이 드라이 아웃, execute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래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오서라이제이션에서 아이덴티티 서버를 처리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리스판스 40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500번 이런 게 보기 싫으시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